중국과 이란의 추태를 보이는 한국 문애교라는 일본 미디어.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벌어진 요소수 품절 사태를 비틀고 애곡하는 보도 자세는 조중동 등 혐한 신문이나 일본 혐한 매체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보도를 합니다. 이들의 혐한 보도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상대방이 생산한 혐한 보도를 인용해 확대 재생산합니다. 11월 17일 석간후지라는 매체, 추태, 실책 겹치는 한국 문애교, 중국 수출 규제로 산업정지 위기, 관계 악화된 이란의 마스크본의 웃음거리로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국제사회에 추태를 보이고 있다. 화물용 디젤차에 필요한 요소수가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부족해 유통과 사회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이란에 마스크를 보내 격노하는 등 문애교는 실책이 이어지고 있다. 요소수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력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요소수가 필요한 것은 화물용 디젤차 등 물류업계뿐만 아니라 건설용 기계나 철강 생산, 버스 등의 대중교통, 쓰레기 수거 같은 사회 인프라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는 연내 산업 전체가 중단된다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이다. 일부 미디어에서는 송금했는데도 살 수 없는 등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대혼란의 원인은 한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산업용 요소의 97%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에서도 석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한국에서 급격한 공급 부족에 빠지게 된 것이다. 2019년에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관리를 강화했지만 중요 소재를 해외에 의존한다는 약점을 또다시 노정했다. 일부 미디어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다른 소재도 같은 공급 부족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한다. 애교 노력을 어필하는 문시이지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10월 2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맞춰 중국의 왕이 외상과 회담한 정우용 외교부 장관이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류코쿠대의 조선족에서 일본인으로 기화한 리 소테츠 교수는 반도체 소재는 일본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국 생산 방침으로 전환했지만 요소수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대책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외 의존 품목은 수천 개나 되어 향후 같은 문제가 분출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정권은 이란과의 관계도 꼬인 채 그대로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 따라 약 7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자산을 동결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마스크 2,000장을 이란에 기부했다. 이란 시민들에게는 마스크는 이미 충분하다. 그보다 돈을 갚으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란 애무성 대변인은 마스크 기부를 농담으로 받아들인다고 일축했다. 현지 미디어는 이란이 마스크를 인근국에 수출하고 있음을 소개한 뒤 한국에는 애교적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소하고 있다. 문 정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확보가 당초 지연된 것도 비판했다. 왜 애교 실책을 반복하는가? 앞서 나온 리 소테츠 교수는 외교는 수년에 걸쳐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실패의 결과만 나오는 것도 드물다. 문 정권은 남북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임시 방편의 대책만으로 국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실패의 뒤치다거리에는 10년 걸리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로 거래처업자에게 에드블루를 발주했는데 최근 한국인이 수입하고 있는 영향도 있어 일본 내의 에드블루가 부족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뭘까요?
그런 일만 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관련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헤아려 일본 미디어가 진실을 쓰지 않았을 뿐 실제로 상거래를 해보면 문제만 가득하고 싫어지는 일뿐이다. 37년간이나 그들과 상거래를 했지만 납기 지연이나 불량률 문제 등으로 힘든 일이 많았다. 또한 지불 지연도 자주 발생하고 그들에 대한 신용은 제로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선불이 아니면 상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가 속출하는 판국이며 두 번 다시 상거래하는 것은 질색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잘못되지 않았던 애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공한 것은 북과 미국을 만나게 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큰 실패였지만 신용과 반성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신뢰가 되지 않아요. 외교에서도 그것이 현저하게 나오고 있네요. 타국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의 일은 자업자득이니까 아무래도 좋다. 일본 정부는 식량과 연료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자원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 정권이 상기의 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음은 없다고 여당이 생각하게 하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한국의 전체를 밟는다. 다음 댓글입니다. 문정권의 중추는 노동운동가가 중심이고 외교, 내정 모두 전문가가 없다고 본다. 이대로는 한국은 소재 부족으로 기관산업 자체의 정체가 일어나 혼란스러울 것이다. 정치 아마추어 집단에서는 국가 운영은 파탄나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20대에도 혐한이 퍼지고 있고 한국이 일본에 대해 해온 괴롭힘은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전해진다. 지금의 30대 40대가 저승으로 갈 때까지는 한국과 우호적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려고 하는 나라는 없지 않을까? 나라끼리 약속을 대통령이 바뀌면 뒤집는 나라와는 제대로 사귈 수 없다. 이상입니다.